비가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세화는 응급실 구석진 라커룸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은 장갑이 쥐어져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방금 전 그녀가 애써 구한 환자가 가족의 압박으로 자살을 시도한 직후였다. 그 환자는 세화처럼 세상의 기대에 짓눌린 젊은 여자였다. 세상의 무게가 세화의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 문이 삐거덕 열리며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누구 계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세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간에 서 있는 여자는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화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새로 부임한 의사, 샘이었다. 세화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였다. 29살, 평범한 삶을 살려 애쓰는 여자. 그녀의 일상은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지하철 통근으로부터 출발했다. 압구정동의 작은 원룸에서 나와 한강을 따라 달려오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은 그녀에게 자유를 속삭이듯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은 여전히 좋은 집안의 남자를 소개시켜주려 애썼고 친구들은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며 웃었다. 세화는 그 모든 기대를 짊어지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텅 빈 느낌이었다. 병원에서조차 그녀는 완벽한 간호사로만 보였다. 환자들의 고통을 달래는 손길, 동료들의 칭찬.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비밀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세화는 여자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감정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세미가 부임한 그날, 병원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다. 새 의사 선생님, 정말 예쁘시네. 모델 같아. 간호사실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세미는 27, 해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신입 레지던트였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입가에 머무는 미소. 그녀는 응급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환자분,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진단은 날카로웠다. 세화는 그날 오후 세미의 첫 환자를 돕기 위해 불려갔다. 간호사님, 이 혈압계 좀 확인해 주실래요? 세미의 시선이 세화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세화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왜일까? 세미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의 그것이 아니었다. 호기심, 그리고 공감. 그날 저녁, 퇴근 후 세화는 평소처럼 압구정의 작은 포장마차에 들렀다. 뜨끈한 떡볶이와 어묵 국물이 그녀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비가 그친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옆자리에 앉은 동료 간호사 지은이가 잔을 채워주었다. 지은이는 세화의 유일한 비밀 친구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라 세화의 속마음을 조금은 알았다. 그 새 의사, 세미 씨, 너 봤어? 완전 카리스마 폭발이야. 지은의 말에 세화는 웃었다. 응, 봤어.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미의 손길이 환자의 팔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 손은 세화의 가슴을 스치듯 부드러웠다. 다음 날 병원은 또다시 바빠졌다. 겨울 독감이 유행하며 응급실은 환자로 넘쳤다. 세화는 마스크를 쓰고 땀을 흘리며 달렸다. 세화 씨, 여기 도와주세요. 세미의 부름에 그녀는 달려갔다. 환자는 중년 여성,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킨 케이스였다. 세미는 침착하게 주사기를 쥐었다. 세화 씨, 아드레날린 준비됐어요. 세화의 손이 떨렸다. 세미가 그녀의 손을 잡아 안정시켰다. 천천히. 함께해요. 그 순간 세화는 세미의 손에서 전율을 느꼈다. 따뜻함, 그리고 힘. 환자가 안정되자 세미는 세화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은 세화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퇴근 후
세화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강공원에 들렀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세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웃는 거지? 병원에서 세미는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세화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다음 날 우연히 라커룸에서 마주쳤다. 세미가 물을 마시다 엎질렀고 세화가 재빨리 수건을 건넸다. 아, 미안해요. 세미가 웃었다. 세화 씨, 항상 이렇게 구원자예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세미는 미국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했다. 거기선 자유로웠어요. 한국에 돌아오니 모든 게 무거워지네요.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가족, 일, 모든 게 그녀는 말을 삼켰다. 세미의 눈빛이 깊어졌다. 언젠가 이야기 나눠요. 제대로. 그 제대로 된 이야기는 주말에 이루어졌다. 세미가 세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강에서 산책 어때요? 커피 사줄게요. 세화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는 그들. 세미는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였다. 세화 씨, 병원에서 본 당신 강해 보이던데. 속은 어때요? 세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세화는 놀랐다. 그녀는 한강 물결을 보며 털어놓았다. 강한 척해요. 사실 매일 지쳐요.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하고 친구들은 이해 못해요. 그리고 제 감정은 더 복잡해요. 세미가 멈춰섰다. 나도 그래요? 해외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세화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날 그들은 한강을 따라 1시간을 걸었다. 세미의 웃음소리가 세화의 겨울을 녹였다. 병원 생활은 점점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결로 물들었다. 아침 회의에서 눈빛을 주고받고 환자 차트에 메모를 남기며 장난을 치고 세화는 세미의 방과 후 스케줄을 알게 됐다. 세미는 K-드라마를 좋아했고 주말에 홍대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는 걸 즐겼다. 다음에 같이 가요. 세미의 제안에 세화는 좋아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홍대 거리에서 만났다. 네온 불빛 아래 호떡을 먹으며 웃었다. 세미가 세화의 손을 스쳤을 때 세화는 숨을 죽였다. 세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미가 속삭였다. 나도 느껴요. 이 감정, 그날 밤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한강처럼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미 선생님과 세화 씨, 좀 이상하지 않아? 지은이가 세화에게 경고했다. 조심해. 여기선 그런 거 용납 안 해. 세화는 불안해졌다. 부모님의 전화도 왔다. 언제 집에 올 거야? 소개팅 할 사람 있어. 세화는 바빠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세미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명문가 출신으로 의사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라 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강에서, 카페에서, 조용한 산책로에서. 세미가 세화에게 말했다. 우린 서로를 위해 싸울 수 있어? 사랑이잖아. 봄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공기는 부드러워졌다.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이는 계절, 세화와 세미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녹차 라떼를 마시며 세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항상 여자는 남자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해외로 도망쳤어요. 세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죠. 병원이 제 피난처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세미의 손이 세화의 뺨을 어루만질 때 세화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꿈인가 봐요. 세미가 안아주었다. 아니, 현실이야. 우리 현실. 병원에서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한 번은 야간 당직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 세미가 수술을 지휘하고 세화가 보조했다. 세화 씨, 메스, 세미의 명령에 세화는 재빨리 움직였다. 수술실에 긴장된 공기 속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지탱했다. 환자가 깨어났을 때 가족들이 울며 감사했다.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세미가 웃었다. 세화 씨 덕분이에요. 그날 새벽, 지친 몸으로 병원 옥상을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세미야, 세화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세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사랑해, 세화야.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한강의 불빛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빛났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지은이가 세화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이 진짜야? 세화가 부정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소문났어. 원장님 뒤에 들어갔대. 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미도 비슷한 소식을 들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주말에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웃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세미가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결혼식. 세화가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세미가 대답했다. 우리가 만들면 돼.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세화의 어머니가 병원을 방문했다. 딸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남자친구 없어. 세화는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어머니의 눈빛에 죄책감이 들었다. 세미의 가족도 압박했다. 의사로서 스캔들 만들지 마. 세미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버텼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분위기가 변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할당된 업무의 불공평. 세화는 울며 세미에게 전화했다. 포기할까 봐에 세미가 달려왔다. 안 돼, 함께라면 이겨. 여름이 되면서 충돌이 고조됐다.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LGBT 권익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기로 했는데 원장님이 취소했다. 우리 병원은 그런 거 안 해. 세미가 항의했다. 환자들의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세화가 세미를 지지했다. 맞아요. 저희 환자 중에도 그 자리에서 소란이 일었다. 동료 하나가 세미를 비난했다. 선생님, 개인 사정 때문에 병원을 망치려는 거예요. 그 말은 세미와 세화의 관계를 암시했다. 소문이 폭발했다. 세화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너 괜찮아? 세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세미는 세화의 집으로 왔다.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미안해, 세화야. 내가 너무 앞서갔어. 세미의 눈물이 떨어졌다. 세화가 말했다. 아니, 내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이야.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기 시작했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주변, 세화와 세미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다.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자. 세미가 말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도시를 내려다봤다. 사랑해. 세화의 고백에 세미가 키스했다. 하지만 아래 세상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징계 위험이 닥쳤다. 원장님이 세미를 불렀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병원 이미지를 해치면 안 돼. 세미가 반박했다. 사랑이 죄예요. 원장님의 침묵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세미는 세화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직할까 봐. 다른 도시로. 세화가 놀라서 물었다. 나 버리고. 세미가 울었다. 아니, 함께 가자. 하지만 세화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싸워야 해. 도망치면 영원히 후회할 거야. 그들의 의견이 갈렸다. 세화는 가족을 생각해 버티기로 했고 세미는 자유를 선택하려 했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을 키운 건 지은이었다.
세화의 절친이라 믿었던 지은이가 스트레스에 취해 술자리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세미 선생님, 세화랑 레즈비언이래. 그 말이 병원을 휩쓸었다. 세화는 배신감에 무너졌다. 왜 그랬어? 지은아, 지은이가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내가 나한테만 털어놓는 게 질투나서 세화는 용서할 수 없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세미는 세화의 고통을 알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그녀가 세화의 이마에 입 맞췄다. 함께 극복하자. 그들은 병원 박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우린 혼자가 아니야. 한 언니의 말이 그들을 위로했다. 세미가 세화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시작하자. 우리 목소리를 내자. 겨울이 다시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병원은 환자로 붐볐다. 세화와 세미는 야간 근무를 함께했다. 눈이 내리는 밤, 한 환자가 들어왔다. 젊은 여자, 가족의 강요로 자해를 시도한 케이스. 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미야, 이 사람이 나 같아. 세미가 환자를 안정시켰다.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그날 그들은 환자의 가족과 대화했다. 딸을 사랑하세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가족의 눈물이 흘렀다. 세화는 세미를 보며 속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지은이가 원장님에게 직접 보고했다. 세미 선생님의 행동이 병원에 해로워요. 세미는 소환됐다. 즉시 사직하세요. 세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왜요? 사랑 때문에. 원장님의 대답은 차가웠다.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세미가 세화에게 말했다. 가자. 이 도시를 떠나. 세화가 망설였다. 가족이.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가족인데. 너는 내 가족이야. 세화의 마음이 갈라졌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새해가 밝았다. 설날, 세화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전통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세미에게 있었다. 엄마, 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남자. 세화가 고개를 저었다. 여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내 인생이 망가질 텐데. 세화는 울며 집을 나왔다. 세미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이해 못해. 세미가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병원에서 세미의 사직이 공식화됐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세화를 괴롭혔다. 세화 씨도 같이 갈 거야. 그녀는 버텼다. 아니요. 하지만 매일 세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세화는 혼자 응급실을 뛰었다. 환자들의 고통이 그녀의 고통을 증폭시켰다. 지은이가 다시 다가왔다. 미안해, 세화야. 내가 잘못했어. 세화가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세미는 부산으로 이직했다. 바다 도시, 새로운 시작. 그녀는 세화에게 편지를 썼다. 매일 내 생각해. 돌아와. 세화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하지만 아직 못해. 그들의 사랑은 거리를 넘어 이어졌다. 주말에 KTX를 타고 만나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이 바다가 우리처럼 자유로워. 세미가 말했다. 세화가 키스했다. 언젠가 함께 살자. 서울로 돌아온 세화는 변화를 시도했다. 병원 내 LGBT 지지 그룹을 만들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늘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세화의 리더십에 동료들이 모였다. 원장님도 태도를 바꿨다. 좋은 일이다. 세미가 서울로 왔다. 자랑스러워. 세화야. 그들은 남산타워에서 다시 만났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세미가 무릎 꿇었다. 나랑 결혼해. 법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약속. 세화가 울며 응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세미의 과거가 드러났다. 미국 시절 그녀는 비슷한 사랑으로 상처받았다. 그 연인이 세미를 버리고 결혼했다. 너도 나 버릴까 봐 두려워. 세미의 고백에 세화가 놀랐다. 아니, 난 영원히 그러나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봄비가 내리는 날 세화의 어머니가 세미를 만났다. 찻집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딸을 아프게 하지 마. 세미가 대답했다.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프지 않게 할게요.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시간 줘. 여름 축제 시즌, 서울의 거리가 활기찼다. 세화와 세미는 북창동의 야시장에 갔다. 떡꼬치와 마약김밥을 먹으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세화가 말했다. 세미가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하지만 지은이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그녀가 세미의 과거 연인에게 연락해 세미가 아직도 집착해라고 거짓말을 했다. 과거 연인이 세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세미는 위험해. 나처럼 버릴 거야? 세화의 마음이 흔들렸다. 세미야, 진실이야. 세미가 울었다. 아니, 그건 끝났어. 너만 사랑해. 하지만 세화는 의심했다. 증명해. 세미가 제주로 데려갔다. 성산일출봉에서 새벽을 기다렸다. 이 해가 우리처럼 다시 태어나. 세미의 말에 세화가 용서했다. 미안해. 가을, 병원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 LGBT 권익을 위한 행진. 세화와 세미는 함께 섰다. 사랑은 평등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광화문에 울렸다.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 사랑의 자유 호속 원장님이 사과했다. 병원의 태도를 반성하겠습니다. 겨울, 눈보라가 서울을 덮었다. 세화의 부모님이 초대했다. 세미 씨, 같이 떡국 먹자.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야. 내가 행복하면 돼. 세화의 눈물이 흘렀다. 세미가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시련이 왔다. 세미가 병으로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 세화가 응급실로 달려갔다. 세미야, 버텨. 그녀가 손을 잡았다. 세미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랑해. 영원히 수술실 문이 닫혔다. 세화는 복도에서 기도했다. 제발. 수술은 성공했다. 세미가 깨어났을 때 세화가 곁에 있었다. 세미야. 세미가 속삭였다. 미안해. 무섭게 해서. 세화가 키스했다. 다시는 혼자 두지 마.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퇴원 후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세화의 원룸에 세미가 이사왔다. 작은 공간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안겼다. 지은이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너희 덕분에 나도 변했어. 그녀는 그룹의 멤버가 됐다. 한 해 후, 봄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약속을 새겼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세미가 반지를 끼워주었다. 세화가 웃었다. 모든 게 바뀌었어. 내 덕분에. 세상의 기대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병원에서 롤모델이 됐고 가족은 받아들였다. 세화는 생각했다. 새 의사가 왔을 때 내 삶이 바뀌었어. 사랑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한국의 거리에서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 한강의 물결처럼 그들의 사랑은 흘러갔다. 영원히.